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해보면 용어에서 눈치가 좀 채워지죠. 전반사 모두가 다 반사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매질의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빛이 입사하면 일부 반사, 일부 굴절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두 매질의 경계면에 빛이 비스듬하게 입사했는데 굴절하는 광선 없이 몽땅 다 반사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전반사를 거울에서의 반사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울은 투명한 유리는 빛이 투과하거든요. 물론 표면에서 일부 반사 그리고 일부 투과인데 투과하지 못하도록 거울 뒷면에 은도금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과하는 빛이 없이 그대로 표면에서 반사만 일어나는 거고, 전반사는 빛이 물에서 공기로 분명히 투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하지 않고 몽땅 다 반사만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전반사라고 하고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는 빛이 먼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요. 거꾸로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는 전반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아. 첫 번째 조건이 그러면 전반사를 일으키는 모든 조건이냐? 아니야. 일부 만족시킨 거야.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바로 입사각이 임계각이라고 하는 각도보다 커야만 돼. 임계각은 선생님이 이제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요. 임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얘기하면 크리티컬이야. 결정적이란 뜻이에요. 즉 입사각이 어떤 결정적인 각보다 클 때 바로 이것이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두 가지 조건을 외워놓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는 바로 뭐냐면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조건이야. 이것은 우리가 아직 임계각이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전반사 현상 그리고 임계각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것은 그 이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할 거예요. 입사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빛이 공기에서 물 쪽으로 진행하는 거, 공기에서 물 쪽으로 입사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이때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빛이 입사해. 그럼 일부는 반사, 일부는 그대로 투과라고 했죠. 그런데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빛이 입사해. 그럼 반사하고 투과하는 빛은 굴절한다고 했어요. 이때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그려? 법선을 그리고 이때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이 굴절각,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하고요.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굴절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볼까, 얘들아? 굴절 현상을 분석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 각이야, 각. 그러면 입사각이 있고 굴절각이 있을 텐데 입사각, 굴절각 싫으면 세타라고 놓아도 돼요. 자, 입사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물에 있어요. 굴절각은 어디에 있어? 공기에 있어요. 근데 각도를 보니까 어디에서의 각이 더 커? 물에서의 각보다 공기에서의 각이 더 커. 왜 그렇다고 했지? 바로 빛의 속력, 물에서의 각보다 공기에서의 각이 더 크죠. 공기가 오른쪽에 있었네요. 미안.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진동수는 안 바뀐다고 했어. 그러면 파동의 진행 속력, 빛도 파동이니까 V는 F랍니다. 근데 F가 안 바뀌니까, F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빠른 곳에서 무엇도 크다? 파장도 크다. 예전에는 파장까지 안 물어봤는데 최근 수능에서는 이 파장 관계도 물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굴절률은 어떻게 되지? 자, 굴절률은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큰 것으로 물리학자들이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굴절률에서만 뒤집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굴절의 법칙에서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 당연히 커지고 굴절각도 커진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 빛을 이렇게 보내볼 거야. 자, 이렇게 보냈더니 두 매질의 경계면에 이제 수직으로 법선 그리고 입사각이 어떻게 됐어? 아까 입사각보다 커졌죠. 그러면 반사각도 커지고 굴절각도 커지게 될 거거든. 근데 그 굴절각이 커지다 못해서 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뭔가 이 90도 수직이라는 게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IC라고 표현했지 크리티컬 앵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계각이 뭐라고? 임계각은 그냥 입사각이야. 입사각이 임계각인데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굴절각이 90도라는 것은 내가 이 임계각으로 빛을 입사시키잖아? 그러면 일부 반사하고 일부 굴절하는데 굴절 광선이 물과 공기의 경계면을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더 크게 빛을 입사시킬 거야.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 그렸고 이게 이제 입사각인데 이 입사각을 I라고 할게요. 얘는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보다 큰 각이야.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어때야 돼? 당연히 커져야 되고 굴절각도 어때야 돼? 커져야지.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였거든.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졌어. 그럼 굴절각도 90도보다 커져야겠죠. 이게 굴절각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커진 굴절각 때로 이 빛이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빛의 진행 경로가 반사하는 빛의 진행 경로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빛을 쪼이면 경계면에서 일부 반사, 일부 굴절해야 되는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니까 물에서 공기 쪽으로 굴절하는, 진행하는 광선이 있어 없어? 없어요. 몽땅 다 뭐만 일어나? 전반사만 일어나요. 이게 바로 전반사 현상이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을 보낼 때지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선생님, 그러면 공기에서 물 쪽으로 빛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기에서 물 쪽으로 빛을 보내면 자, 이렇게 입사해서 이렇게 굴절해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입사각을 점점 크게 해볼까? 그럼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선 그리고 이제 이게 입사각이 되는 거니까 입사각이 커져. 그럼 굴절각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근데 입사각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굴절 광선이 보세요. 아무리 커져도 이 공기 바깥쪽으로 광선이 진행할 수는 없는 구조야.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는 아무리 입사각이 커져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어. 굴절 광선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지만 굴절률이 큰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을 보낼 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임계각 굴절의 법칙을 통해서 구해 볼 건데 그 전에 또 기억할 게 하나 있어. 내가 전반사를 일으키고 싶어.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전반사를 일으킬 거야. 그럼 전반사를 일으키려면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웬만한 입사각으로도 내가 전반사를 일으키고 싶어. 그러려면 임계각이 어때야만 전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겠니? 임계각이 작아야만 되겠죠. 임계각이 5도밖에 안 돼. 그럼 입사각 6도부터 7도 그 이상 다 전반사가 일어나지. 근데 임계각이 60도야. 그러려면은 전반사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60도보다 큰 각도로만 보내야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전반사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임계각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계각을 어떻게 작게 만들 거냐?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돼.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지고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텍스트로 기억하세요.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굴절의 법칙으로 설명해 줄 거야, 이어서. 자, 임계각을 구해 볼 건데요. 매질 A에서 매질 B로 빛이 입사할 때,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빛이 진행해야 된다고?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굴절률이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굴절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굴절의 법칙 할 때 일단 무조건 써놔. 그냥 sin R분의 sin I. 얘가 기본이야. 그러면 우리 A에서 B로 빛이 입사할 때니까요. 물을 매질 A라고 하고 공기를 매질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빛이 입사하는 거니까 입사각이 어디에 있어야 돼? 매질 A에. 굴절각은 매질 어디에 있어요? B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복습해보면 VB분의 VA, 람다 B분의 람다 A. 그런데 굴절률은 어떻게 돼? 굴절률은 첨자가 분모 분자가 바뀐다고 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조금 변환시켜 볼 거야. 우리의 미션이 뭐야? 임계각을 구하는 게 미션이죠. 그래서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을 우리가 IC라고 표현을 해요. IC라고 하는 기호가 너무 복잡해 보이면 그냥 한글로 임이라고 써도 돼. 자, 그리고 이 임계각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하는 입사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인 입사각 자리에 사인 임계각을 썼다는 얘기는 사인 R 자리에 사인 90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NA분의 NP야. 근데 사인 90도 값이 얼마지, 얘들아? 이거 1이거든. 그럼 이제 끝났어. 사인 임계각은 NA분의 NB 값이에요. 선생님 이거 NA, NB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 얘기해 줄 거야. 자, 일단은 유도 과정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결과만 기억하면 돼. 결과는 매우 쉽다. 사인 임계각은 두 매질의 굴절률의 분수값이야. 유도 과정은 어떻게 돼? 굴절의 법칙으로 왔어. 사인 굴절각이 사인 90도일 때, 굴절각이 90도일 때가 임계각이니까 사인 90도분의 사인 임계각. 이것이 두 매질의 굴절률의 분수값. 유도 과정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이게 사인 임계각이 왜 두 매질의 굴절률 분수값이 되지? 스스로 의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뒤돌아가서 유도 과정을 보시면 되고, 사인 임계각은 방금 얘기했지 다 필요 없어요. 두 매질의 굴절률의 분수값이야. 선생님 근데 이거 A하고 B하고 바꿔 쓰면 답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방법이 있어. 사인 임계각인데 임계각이 90도보다 작다라고 하면 사인 값은 항상 무슨 값을 가져야 돼?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 입사각이 90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 그렸을 때 이 법선과 그리고 입사각이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거니까 빛이 경계면 따라서 입사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굴절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입사각은 90도보다 작아야만 되고 사인 90도가 1이니까 입사각이 90도보다 작다는 얘기는 사인 값이 항상 1보다 작아야만 돼. 그럼 이제 결정됐지? 굴절률이 큰 녀석이 분모에 오고 굴절률이 작은 녀석이 분자에 오면 돼요. 그럼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끝이에요.
쌓인 임계각은 두 매질의 굴절률의 분수값이다. 근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굴절률 큰 게 분모에, 작은 게 분자에 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공기의 굴절률이 1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리의 굴절률이 루트 2야. 그러면 빛을 굴절률이 큰 유리에서 굴절률이 작은 공기 쪽으로 보낼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거기에다가 한 가지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리와 공기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되는 조건이니까 임계각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임계각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지금 외우세요. 쌓인 임계각은 RC 대신에 임이라고 쓸게요. 두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근데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굴절률이 큰 것이 분모에, 굴절률이 작은 것이 분모에. 그러면 유리하고 공기하고 비교해보면 유리의 굴절률이 크고 공기의 굴절률이 작지. 굴절률도 숫자로 줬잖아. 유리의 굴절률 루트 2, 공기의 굴절률 1이에요. 그러면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야. 무슨 얘기일까? 아, 유리하고 공기 사이의 임계각이 몇 도구나? 45도. 그러니까 전반사를 일으키려면 굴절률이 큰 유리에서 굴절률이 작은 공기 쪽으로 빛을 보내면서 입사각은 임계각인 45도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하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전반사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임계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임계각을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이 두 분수값이 1보다도 매우 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려면 분모에 있는 굴절률이 큰 매질의 굴절률, 굴절률이 작은 매질의 굴절률이야. 이 차이가 혹은 이 분수값이 1보다 작으려면 매우 굴절률이 큰 매질과 매우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경계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쌓인 임계값의 값이 1보다도 매우 작아지죠. 그러니까 작은 입사각으로도 임계각이 매우 작으니까 그것보다 조금만 크면 입사각이니까 입사각도 작아지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강조 안 할 거야.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을 보낸다. 입사각은 무조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쌓인 임계각은 두 매질의 굴절률의 분수값이다. 큰 굴절률이 분모에, 작은 굴절률이 분자에 옵니다.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해. 임계각이 작을수록 굴절률이 일어날 확률이 커지죠. 임계각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얘들아?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